자,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바탕화면에 있는 쓱싹 엑셀에 와서 예제 파일은 14장 여행 기록표를 불러오세요. 제한된 보기가 뜬다면 편집 사용을 눌러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반기 여행 기록표가 보이는데요. 요 첫 번째 요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여행 기록표를 적은 게 시트 1에다 적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디에다가 여행 기록표를 적었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름 바꾸기가 뜨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도 되지만 이름을 바꾸실 땐 시트 탭을 따닥 해서 2번 누르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까맣게 블록 지정됐죠. 이 상태로 상반기 여행이라고 적을게요. 하고 엔터. 그러면 이름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102페이지 워크시트 삽입 삭제에 대해서 볼 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 뒤에 워크시트를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옆에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요게 추가예요. 자, 시트 하나 늘어난 거 확인하셨어요? 네. 만약에 이 추가된 워크시트를 잘못 넣었어요. 삭제하고 싶다면 이 시트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고 삭제 누르시면 시트 추가한 걸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삭제도 해보세요. 상반기 여행 시트 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동 복사라는 메뉴가 뜹니다. 자, 여기서 내가 상반기 여행 앞에다가 복사본을 만들겠다 체크를 하고 만약에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상반기 여행 앞에 상반기 여행 2번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게 시트 복사예요. 똑같이 시트가 복사된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워크시트의 이름이 똑같이 상반기 여행이니까 얘를 이제 따닥 해서 여기다 하반기 여행으로 바꿔볼게요. 근데 보통 상반기 하반기지 하반기 상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반기 여행을 상반기 여행 뒤에다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하반기 여행을 끌어다가 상반기 여행 뒤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끌고 갈 때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이 위치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끌어다 옮겨주셨나요? 내용을 이제 하반기로 고쳐보죠. 여기 상반기라는 부분을 따닥 해서 하반기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수정하시면 됩니다. 얘가 8월 22일, 9월 19일, 10월 24일, 그 다음 12월 25일 1박 2일, 여기도 1박 2일, 그 다음에 2박 3일, 여기가 2박 3일. 여행지 울릉도, 강릉, 여수, 평창, 동해민, 동호회, 가족. 여행전 24 이상, 여행 경비, 자, 이렇게 바꾸면 끝. 자, 저장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끌어서 이렇게 왜? 저장했어요? 아, 네, 하고 있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봤잖아요. 아까 복사를 할 때는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우리 눌렀지만 얘를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은 복사가 바로 된다는 거 요거 하나 더 알아두시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 우리가 거래처의 어떤 장부를 이제 만들 때 뭐 어느 거래처, A 거래처, B 거래처, C 거래처, D 거래처 이런 식으로 장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A 거래처에서 자기네 그 장부를 보내달래요. 근데 워크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A 거래처 것만 보내줘야 되는데 B, C, D도 같이 보내게 생겼다라고 할 때는 그 거래처 것만 따로 떼내서 보내야 되죠. 그럴 때 만약에 이게 상반기 여행 요것만 떼서 보낸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동 복사로 잠깐만 가면요. 여기 대상 통합 문서를 새 통합 문서로 놓고 복사본을 만들면 원본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새 통합 문서에 따로 문서가 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저장해서 그 거래처 명으로 저장해서 보내면 그 거래처 것만 떼서 보낼 수가 있으시니까 요거부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 볼 때 은근히 좀 필요한 부분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인지라 요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에 우리 시트를 넣었잖아요. 시트 간에 다른 워크북에 이동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넘겨서 보니까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있네요. 요거 이제 저장 제가 한번 하고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가서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저희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하기로 했었죠.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우리가 파일을 열 거예요. 바탕화면에 있는 쓱싹 엑셀 예제 파일의 14장, 여기서 판매 현황 가져오셔서 여기서 한번 요거 모양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제가 요 2, 4분기를 따닥 해서 2, 4분기로 일단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3, 4분기, 4, 4분기도 똑같이 나오게 할 거잖아요. 요거를 컨트롤 누르면서 옆으로 끌면 플러스 보이죠?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씩 늘리면 3, 4분기, 4, 4분기도 나올 거예요. 얘는 네, 맞아요. 그럼 내용은 일단 우리가 살짝 고쳐 놓을게요. 얘가 3, 4분기, 얘가 4, 4분기. 보통 우리가 분기를 이렇게 4, 4분기까지 나누는데 1, 4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고요. 2, 4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예요. 3, 4분기는 7월부터 9월이니까 7월 해서 옆으로 끌면 8월, 9월 나오죠. 4, 4분기는 10월부터 12월. 10월을 적고 옆으로 끌면 12월까지.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2, 4분기가 있고 3, 4분기가 있는데 3, 4분기랑 4, 4분기가 제가 2, 4분기를 그대로 복사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일단 아무거나 좀 내용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은 옆에 합계가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사분기도 한번 바꿔볼까요? 대략적으로 바꿨다라고 하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까지 내게끔 했냐면 1, 4분기의 합계, 2, 4분기의 합계, 3, 4분기 합계, 4, 4분기 합계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결산 때, 즉 12월까지 다 한 거를 1년치를 한 번에 좀 뽑아보는 표를 만들고 싶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시트를 하나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걸 복사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만들까요? 복사할까요? 그럴까요? 4, 4분기를 끌어서 하나 복사를 하고 얘는 총계라고 이름을 줄게요. 총계. 합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10월부터 12월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총계라는 데이터에서는. 그럼 얘는 삭제하고 셀을 왼쪽으로 밀어버리면 합계가 이쪽으로 온 대신에 엉뚱한 값들이 생겼겠죠? 또 합계 값은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그냥 총계라고 저는 제목대로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대략 이런 표를 직접 만들어도 되고 지금처럼 편집해도 돼요. 자, 만들었다라고 하실 분은 그냥 만들어서 두시면 돼요. 뭐 이거야 뭐 복사해서 하시든 만드시든 상관없으니까. 근데 여기 합계에는 대구 지점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의 총합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되시죠? 그럼 등호를 적으시고요. 1, 4분기로 가서 합계를 찍어요. 플러스 2, 4분기로 가서 합계를 찍어요. 플러스 3, 4분기로 가서 합계를 찍어요. 플러스 4, 4분기로 가서 합계를 찍으면 엔터 칠게요. 이렇게 총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시면. 네, 여기까지 잘 됐나요? 그러면 자, 내가 여기 합계를 구할 때 1, 4분기에 있는 요 합계값과 2, 4분기 합계값, 3, 4분기 합계값, 4, 4분기 합계값을 전체적으로 여기다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 등호를 적었고요. 1, 4분기 시트를 클릭해서 1, 4분기의 대구 지점 합을 찍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작은 따옴표에서 1, 4분기 느낌표 F4 이게 뭐냐면 1, 4분기 시트에 있는 F4 셀을 참조해라 이런 뜻이에요. 플러스 2, 4분기의 합계 플러스 3, 4분기의 합계 플러스 4, 4분기의 합계까지 다 했다면 엔터. 그럼 합계가 이렇게 한 번에 구해지기도 하고 얘를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리면 상대 참조니까 인천이랑 부산이랑 광주랑 각각의 지점별 총계 합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값이 다른 값으로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 10월 달에 500으로 되어 있어서 값이 잘못되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그 값이 계산이 돼서 총계에서도 반영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선 꽤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차 드려봤고요. 자, 이번에는 차트 작성하기 챕터 15번 들어갈게요. 요거는 저장, 뭐 많이 저장했었으니까 저장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열기, 찾아보기, 이번에는 15장 파일로 가보도록 하죠. 예제는 여행 경비래요. 제한된 보기는 편집 사용 눌러서 풀을게요. 자, 차트는 수치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차트라고 합니다. 차트 중에 원형 차트는 전체에서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낼 때 효과적인데요. 차트를 삽입하고 편집하고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파일 15장 폴더에 여행 경비 내역 파일을 불러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G3에서부터 K4까지 범위를 잡아볼게요. 범위를 잡으셨다면 삽입으로 가보시면 차트 그룹에 여기 추천 차트 옆에 얘가 가로 세로 막대형 차트를 넣는 거예요. 눌러서 2차원 세로막대형에 묶은 세로막대형을 눌러주시면 차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차트가 선택된 상태로 차트 도구라는 정황 탭이 보일 거예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안 뜨는데 차트가 찍혀 있을 때 차트 도구라는 정황 탭이 뜹니다. 여기 디자인 탭에 보시면은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이쪽 그룹에서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르래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를 누르시면은 데이터 레이블이 바깥쪽 끝에 달려집니다. 자, 근데 이거를 디자인에 가서 요소 추가하셔도 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옆에 플러스 보여요? 여길 눌러도 돼요. 이게 더 편하죠? 이번엔 차트 스타일을 변경해 볼 건데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차트 도구 디자인에 색 변경을 눌러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할게요. 차트 스타일에 스타일을 7번으로 먼저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스타일 7번. 그 다음에 색 변경을 눌러서 색상형의 다양한 색상표 3.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진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차트에서 여기 세로 값축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값축이 선택이 됐죠?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서식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축서식이라는 메뉴가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기본 단위 입력란에서 얘가 좀 방해되네. 자, 다시 축서식 이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 기본 입력란에 여기 축 옵션에 주 단위를 주로 나오네요. 기본으로 안 뜨고 여기를 10만으로 적고 딴 데를 눌러보면은 얘가 이제 10만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 하나가 빠졌었네요. 제가 이렇게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가면 이쪽에 이제 차트 영역 서식을 바꿀 수 있게 뜹니다. 채우기에서 보시면은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고요. 여기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미리 설정에 가서 밝은 그라데이션 강조 4를 설정을 하래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깔이 이쁘게 들어갔죠? 차트를 끌어서 G6번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주세요. 이때 Alt를 누르면서 조절해 주시면 위치를 똑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G6에서부터 K17까지니까 K17에 맞춰서 이렇게 차트의 종류를 바꾸려면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차트 도구 디자인에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원형으로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신다면 이렇게 차트의 모양이 원형 차트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차트 레이아웃 그룹이 있어요. 빠른 레이아웃을 눌러서 이 첫 번째 걸로 눌러주시면 레이아웃 1번 서식으로 적용돼서 살짝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엔 바꿔볼게요. 여기 항목별 합계라고 되어 있는 데를 클릭해서 합계 대신에 블록 지정하고 비율로 바꿔주시면 항목별 비율로 수정해서 놓을 수가 있죠. 그 다음 제목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고 옆으로 조금만 가보면 이런 상자가 나올 거예요. 얘가 미니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글꼴 색깔을 눌러서 표준색에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진한 빨강. 그러면 진한 빨강으로 색깔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할게요. 클릭. 그리고 홈 탭으로 클릭하셔서 글꼴에서는 굵게. 그러면 레이블이 굵어졌죠. 다음 글꼴 크기는 12. 12로 맞춰주시고 글꼴 색깔은 얘가 글꼴 색깔인데 테마색이 흰색 배경이를 고릅니다.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열기, 찾아보기. 일단 이거 저장해요?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쯤이면 저장이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혹시 아직 내가 좀 더 저장해보는 거 연습하겠다 하시면 저장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장 안 하시고 그냥 닫으셔도 돼요. 지금은 어차피 연습이니까 어차피 저장한 걸 불러오는 예제는 없거든요. 어떤 거 불러주세요? 이번에 불러올 거는 15장 폴더의 광역시별 인구수예요.
자, 일단 광역시별 남녀 인구수 보니까 뭐뭐 데이터 들어가 있어요. 옆에 차트 보니까 남자 인구수가 있고 여자 인구수가 있고 각각의 광역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범위는 여기 B3에서부터 D9셀까지 범위를 잡으세요. 범위를 잡으셨다면 삽입에 보시면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 여기서 가로 또는 세로막대형 차트를 눌렀고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트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차트의 크기는 가장자리에서 끌어서 이렇게 위치랑 크기를 맞추시면 되죠? 네, 적당하게 맞춰주십니다. 이때 Alt를 누르면서 맞추면 셀에 맞게 맞출 수가 있어요. Alt 누르시면서 가해서 이제 끌어서 크기 조절하면 셀에 딱 맞게 조절이 돼요. 자,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변경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드래그, 그 다음 광역시별 남녀 인구수,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에서 차트 요소를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차트 요소 추가 여기를 누르라는 건데 데이터 테이블을 넣으라거든요.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을 넣으셔도 되지만 아까 데이터 요소는 여기서도 추가할 수 있다고 했죠. 차트 옆에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서 데이터 표를 넣겠다. 이렇게 해서 옆에서 범례 표지 없는 걸로 넣겠다. 이렇게 하시면 범례 표지 없는 표도 쉽게 넣을 수가 있으세요. 범례 표지가 어떤 거냐면 요 옆에 보시면 여기 색깔이 지금 노란색하고 파란색 나오잖아요. 이게 범례 표지예요. 그래서 범례 표지 없음을 고르게 되면은 이게 안 나타나죠. 세로 값축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서식으로 가세요. 그럼 옆에 이렇게 서식이 나왔죠? 여기서 이 주 단위를 50만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 자, 원형 차트 시트로 가셔서 원형 차트를 만드는데요. 일단 원형 차트는 계열을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광역시별 총 인구수를 가지고 인구 비율을 구한 것 같거든요. 따라서 광역시 범위를 잡아주시고 컨트롤 누르시면서 총 인구수 범위를 잡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삽입의 차트 원형 또는 도너형 차트 삽입해 볼게요. 삽입의 차트 중에 원형 또는 도너형 차트에서 원형을 클릭하래요. 원형. 자, 차트 크기 지정하겠습니다. 배치해서 적당하게 맞춰주시고요. 차트 제목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바꿔주세요. 광역시별 인구 비율.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의 차트 레이아웃에 빠른 레이아웃 1번을 고르겠습니다. 간단히 얘가 선택되어 있을 때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빠른 레이아웃을 1번을 골라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차트를 찍었을 때 플러스 차트 요소 추가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안쪽 끝에 이렇게 누르면 데이터 레이블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자, 데이터 정렬이란 데이터를 원하는 기준으로 재배열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하는데요.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등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으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제는 여행기록표를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을 열기, 찾아보기. 16장에 있는 여행기록표를 불러오세요. 또 여기 열려있는 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창을 다 닫고 열게요.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행 기간이 보면 1박 2일도 있고 3박 4일도 있고 당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박 2일, 뭐 2박 3일, 3박 4일 이런 식으로 모아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해당 셀, 즉 C3셀을 이렇게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에 여기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주시면 가나다 순으로 맞춰져요. 1박 2일끼리 모이고 2박 3일끼리 모이고 3박 4일끼리 모이고 또 당일끼리 이렇게 모였죠. 자, 이런 식으로 여행기간별로 정렬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내려가요. 네, 데이터에서 정렬 및 필터에 여기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서 맞출게요. 그러면 여행 경비가 여기 G3셀이니까 G3셀 쪽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서 이번엔 내림차순 정렬해 볼게요. 자, 내림차순 정렬하면은 숫자가 큰 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작은 게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오름차순은 가나다 순이고 숫자로 얘기하면 1, 2, 3, 4 이런 순서가 오름차순이라면 내림차순은 가나다 순 반대예요. 히읗서부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숫자의 경우는 큰 순서부터 매치가 되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여행 경비가 가장 큰 날짜부터 이렇게 다시 배치가 됐죠. 이번엔 기준을 여러 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동행인별로 정렬하고 같은 동행인이라면 여행 경비 순으로 정렬하고 싶습니다. 자, 이럴 땐 데이터에 아무데나 커서를 찍어요. 그러고 데이터에서 정렬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렬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정렬 기준은 여기서는 동행인으로, 요 정렬은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놓고, 동행이요? 네, 동행인. 동행 놓고 값은 그 다음에 다시 기준 추가를 해서 여기는 여행 경비, 그리고 셀 값을 내림차순으로 하고 확인 누르면 첫 번째로는 동행인으로 먼저 이렇게 정렬이 돼요. 요 같은 동행인일 때는 그 다음에가 여행 경비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에서 이메일 셀인 B3셀을 클릭한다는데 아무 셀이나 찍으셔도 돼요. 표 안에 있는 셀이면 됩니다.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이란 데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정렬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기준을 첫 번째 걸 선택하고 두 번째 걸 선택하고 기준 삭제를 하면 다음 기준이 삭제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 정렬 기준에는 여행 기간으로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적습니다. 보통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가나다순, 그렇지 않으면 뭐 반대순일 텐데요. 사용자 지정 목록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순서로 배치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당일 엔터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적고 추가 하고 확인하면 여기 잠깐만요. 요건 아마 있어서 그럴 거고
만약 저처럼 안 나오면 여기서 골라주세요. 확인하면은 일단 당일 1박 2일, 2박 3일 순서로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16장 폴더 파일의 열기. 지금 아마 찾아보기 가면 16장 폴더에 나올 거예요. 여기서 급여 지급 현황을 열어주세요. 제한된 보기 뜬다면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파일은 부서명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그럼 표 안에 커서를 찍고 데이터에서 정렬을 하는데 정렬 기준 부서명으로 해서 오름차순 하면은 오름차순 정렬이 되겠죠. 그럼 개발팀, 관리팀, 기획팀, 총무팀 이런 순서로 정렬됐네요. 자, 두 번째는 사원, 대리, 과장, 차과장, 부장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실지급액 기준에서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그러면 데이터에서 다시 정렬로 들어갈 건데 표 안에 커서가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직급으로 정렬을 사용자 지정해서 만들 건데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하고 추가하면 여기 들어가요. 확인. 근데 실지급액을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도 하랬으니까 기준 추가. 그래서 여기를 실지급액으로 맞추시고 정렬을 내림차순 한 다음에 확인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제를 가져올 건데 예제는 17장 폴더 여행 기록표를 가져올게요. 이것도 또 동일한 문서가 있네요. 자, 제한된 보기에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시고 부분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부분별로 합이나 평균을 구하는 것을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분합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하시고 부분합을 하셔야 된다. 요게 이제 주의하실 점이에요. 자, 요 예제에서는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부분합을 할 건데요. 데이터에서 이메일 셀인 표 아무데나 안에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 보시면 여기 맨 끝에 윤곽선에 부분합이 있어요. 네. 윤곽선의 부분합. 부분합. 여기 그룹화 항목을 여행 기간으로 여행 기간별 사용할 함수는 합계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 여행 경비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여행 기간별로 경비의 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분합이에요. 그러면 부분합으로 우리 여행 기간에 그 여행 경비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로 다시 부분합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행 기간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여기 사용할 함수를 평균으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내치는 체크를 해제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여행 기간별 여행 경비의 평균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부분합을 하게 되면 옆에 1, 2, 3, 4 어떤 요약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뉴를 줄여보거나 펼쳐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윤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르면 펼쳐지고 다시 여기 누르면 이렇게 줄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윤곽이라고 합니다. 자, 부분합으로 요약되면은 개요 수준 중에서 3번을 누르래네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평균과 요약값들이 보여지죠? B6셀부터 G26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홈탭에서 편집 그룹의 찾기 및 선택에 이동 옵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셀만을 체크해 놓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찾기 및 선택으로 갈게요. 자,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글꼴 그룹에 테두리에서는 모든 테두리를 눌러서 테두리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채우기 색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녹색 강조 6 80% 더 밝게를 누르시면 색깔이 채워졌죠. 그러고 지금 개요 수준에선 여기 4번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부분합이 펼쳐져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색깔 칠한 부분들에만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이 돼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에서 네.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데이터에 여기 부분합에서 그룹 해제에서 윤곽 지우개를 눌러주시면 이 옆에 윤곽이 제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17장의 필기 검정 현황 제한된 보기는 편집 사용 눌러 풀어주세요. 그러면 종목이 가구 제작 기능사, 제과 기능사, 한식 조리 기능사, 항공기 정비 기능사 이렇게 뭉쳐 있네요. 근데 얘는 가구, 제과, 한식, 항공, 가구, 제과 이런 식으로 섞여 있죠. 그래서 일단 종목을 기준해서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데이터에서 정렬 한번 해보면 오름차순 정렬하면 가구, 제과, 한식, 항공기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탭에 부분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룹화 항목을 아까 정렬한 게 종목명이었잖아요. 종목명으로 맞춰요. 사용할 함수는 합계. 그 다음에 여기는 부분합 계산은 응시랑 합격으로 맞출게요. 응시랑 합격. 그러고 확인하면은 각각 이렇게 종목별 응시 합격의 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다시 부분합을 누르고 이번에는 사용할 함수는 평균.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합은 합격률로, 그러니까 응시 합격 풀고 합격률로 체크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한 후에 확인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3번을 누르면 아까 평균과 요약이 이렇게 나온 데이터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B7에서부터 F25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홈 탭에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을 갑니다. 홈 탭에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선택. 자,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을 클릭 하시고 확인하시면 별로 바뀐 게 없어 보이겠지만 살짝 보시면 이런 선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숨겨져서 안 보이는 셀은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색깔을 주라는 대로 설정할 건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 봤더니 모든 테두리와 테두리 색을 테두리 색을 주래요.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고 테두리 색깔을 원하시는 색깔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러고 개요 4번 누르면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평균 요약에만 예쁘게 색깔이 들어갔죠. 자, 여기까지 잘 되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모든 테두리 했는데 네. 모든 테두리 체크하고 나니까 저도 그 세번 내는 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 않을까요? 한번 잠깐 눌렀어요. 다시 한번 찍고 나머지 눌러서 흥분력도 한번 하나 통과하면 다시 하나 제거해볼게요. 자, 얘를 구분합을 할게요. 지금 얘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합계부터 가야 되거든요. 전공명별, 응시랑 합격에 합계를 구하겠다 하고 확인했죠. 이게 지금 위로 들어가게 데이터 아래로 표시를 풀어버리고 아, 푸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아래 나가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부분하고 나서 응시 합격이 아니라 합격률의 평균을 구할 건데 새로운 값을 대체 얘를 구하죠. 아, 걔를 나는 체크하고 이걸 하죠. 네. 자, 그래서 여기 4번까지 다 나오고 3번 이루면 이렇게 평균하고 요약이 나올 텐데 범위를 잡아주시고 홈 탭에 찾기 및 선택 그 이동 옵션으로 화면에 보이는 셀만 고르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러면은 이거를 색깔을 채우기 할 거니까 탭에서 그 다음 여기 채우기를 색깔 넣고 4번 누르면 아, 4번은 4번 이제 펼쳐봅니다. 아니, 순간에 잘못 눌렀는데 나는 내가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8로 넘어가서 자동 필터로 데이터 추출하기 할게요. 요거는 엄청 쉬운데 또 실무에서 많이 쓰기도 해요. 자, 일단 데이터 열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예제 파일의 18장으로 가서 회원 명단을 열었어요. 자, 데이터의 이메일 셀인 B3셀을 클릭하고 B3 아니어도 돼요. 표 안에 아무데나 찍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을 눌러서 여기 깔때기 모양의 필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 필터 단추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지역 필드를 오름차순 정렬할 거니까 이 지역 필드 2, 3셀 옆에 요 필터 단추를 누르고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하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죠. 그 다음 성별이 남인 데이터만 표시할 거니까 요 D3셀에 필터를 모두 선택을 풀고 남만 체크해서 확인하면 성별이 남자인 데이터만 뽑아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역이 일단 정렬이 돼서 보일 거고요. 지역을 오름차순 정렬하고 같은 지역일 때 그 성별이 남자인 데이터가 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필터가 지정이 되면은 필드의 필터 단추는 여기 깔때기가 달려있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흰머리글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나이가 50세 이상인 데이터를 표시할 건데 이 나이가 있는 G3셀을 세모를 눌러서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음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몇보다 크거나 같게 할 거냐, 50을 적으면 50세 이상만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이렇게 됐죠? 성별이 남자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인 데이터만 뽑아라. 만약에 여기 조건 중에서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는 조건만 풀고 싶다면 이 나이가 50세 이상의 조건을 클릭해서 필터 해제를 눌러주시면 나이 부분의 필터가 해제가 돼서 다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입 날짜가 2019년인 데이터를 표시할 건데요. 요 가입 날짜를 눌러서 이번에는 모두 선택을 풀고 2019년만 체크한 후에 확인하면은 이렇게 가입 날짜가 2019년인 데이터들만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적용된 필터를 해제할 거니까 여기 자동 필터에 커서가 찍혀 있는 상태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지우기를 누르시면 필터가 해제가 돼서 펼쳐져서 나옵니다. 아예 자동 필터를 해제하고 싶다면 이 깔때기를 누르시면 해제가 돼요. 자, 자동 필터에서는 성명을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어요. 그럼 표 안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서 필터 걸면 자동 필터 걸렸죠. 성명을 여기 필터를 눌러서 내림차순 정렬하라 했으니까 눌러주시면 가나다 순이 아닌 그 반대 순으로 정렬됐을 겁니다. 그 다음 포지션이 DF인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했으므로 포지션에서 모두 선택을 풀고 DF를 찍고 확인하시면 성명으로 내림차순하고 포지션의 DF인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잘 되셨다면은 1에서 적용한 필터를 해제하래요. 그럼 지우기 하면 필터가 해제돼서 나왔을 거고, 나이가 10일보다 크고, 그럼 나이가 숫자 필터에서 보다 큼, 그래서 10일. 그럼 나이가 10일보다 크고 입단 연월이 19년인 입단 연월을 찍어서 모두 선택 풀고 19년 확인.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추출해 볼 수가 있죠.
네. 자,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행과 열의 위치를 지정해서 쉽고 빠르게 분석하는 것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관점으로 요약하고 집계를 내서 표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여행 비용을 일자별 합계로 내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제 파일 19장 폴더로 가보죠.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19장) 여행 비용 내역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여행 비용 내역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표 안에 커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 셀인 여기서는 A3 셀을 찍었다는데 아무데나 표 안에 셀을 찍어주시고, 표에 보시면은 삽입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요거 책이 잘못 나왔죠? 표 그룹이 아니라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죠. 자, 그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왔고, 표 범위에 자동으로 표의 범위가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새 워크시트로 만들겠다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새 워크시트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표를 재구성해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분은 열에다가 놓으래요. 그럼 여기 구분을 끌어다가 열에다가 놔주시면 여기서 구분이 배치가 돼요. 자, 그 다음 날짜는 행 영역에 놓으랬으니까 날짜를 끌어다가 행에다 놓으면은 행 영역에 이렇게 날짜가 들어갔죠. 비용은 값에다 놓으래요. 그럼 비용을 끌어다가 값에다 놓으면은 이렇게. 그럼 지정한 대로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으로 가면은 예쁜 디자인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여기 자세히를 눌러서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2번, 피벗 스타일 보통 2번, 요거네요. 피벗 테이블에서 여기 행 레이블을 선택해서 날짜, 그 다음에 여기 열 레이블이라 적힌 부분을 클릭해서 구분, 이렇게 적으면 날짜 구분 예쁘게 표시됐어요. 피벗 테이블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의 옵션으로 갈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빈 셀 표시에 0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빈 셀에 이렇게 0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범위를 잡아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 탭의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을 누르면 쉼표가 이쁘게 쳐졌죠. 샵샵샵으로 뜬 거는 칸이 좁아서 그러니까 넓혀주시면 제대로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본 데이터로 한번 가볼까요? 시트 1에서 D8셀 여기 해상시티 투어의 값이 다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 32,000원이다 라고 바꿔보면은 여기가 32,000원으로 바뀌면서 시트2가 바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바로 데이터를 바꾼다고 수정된 결과값이 나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수정된 데이터를 피벗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그 피벗 테이블을 선택해 놓고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값이 고쳐져서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저희 학원에 이제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랑,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인쇄, 이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제가 서식 몇 개 뽑아 드린다 했었잖아요. 서식에 대한 예제를 좀 더 풀어보는 걸로 하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